우리는 오늘 존재하지 않는 약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북한 군부대 의료실. 병원처럼 보이지만 병원이 아니고 치료가 존재해야 할 공간이지만 정작 치료가 없는 곳. 보고서 속에서만 존재하는 정상 상태. 서류 위에서만 완성된 의료 체계. 실제로는 단 한 명도 온전히 치료받지 못하는 현실. 이 영상은 그 안에서 일어난 일, 약을 기다리며 죽어간 병사들의 시간, 그리고 치료라는 개념이 사라진 군대의 구조를 깊게 들여다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이 기록이 의미 있다고 느껴진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당신이 느낀 첫 감정을 댓글로 남긴다면 우린 다음 진실까지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문서에는 존재하지만 현실엔 존재하지 않는 북한군 의료의 빈 공간을. 군부대 의무실은 멀리서 보면 병원이다. 희고 반듯한 침대 프레임, 창문에 걸린 얇은 커튼, 소독약이 묻어 있을 것 같은 스테인리스 바트. 처음 부대에 온 신병들은 그 모습을 보고 조금 안심한다. 아프면 저기 가면 된다. 국가가 우리를 아프게 내버려 두진 않겠지. 그들은 그렇게 믿는다. 아니, 믿으려고 한다. 그러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생각은 5초 안에 무너진다. 의료실 안공기는 병원 냄새가 아니다. 후끈하게 달궈진 군화 냄새, 눅눅한 침상 시트, 오래 쌓인 먼지가 젖어나는 곰팡내. 소독약 냄새는 없다. 없기 때문이다. 벽 한켠에 약장이라고 불리는 금속 서랍이 있다. 군의관은 그것을 늘 의약품 보관고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그 안에는 비어있는 종이 포장과 유효기간 지난 감기약 찌꺼기만 남아있다. 붕대도 있지만 그마저도 흰색이 아니라 노르스름한 얼룩이 밴 천조각이다. 병사가 열이 40도를 넘어도 군의관은 청진기를 목에 걸기만 한다. 청진기 소리가 울리지 않는 이유는 청진을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진단 후 줄 약이 없으니 진단은 의미가 없다. 몸살이군이라고 말해도 처방전이 없다. 병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물 한 컵과 조금만 버텨봐라는 말뿐이다. 실제로 내가 취재한 전직 북한 병사는 의무실 침상에서 3일을 누웠다고 말했다. 고열, 기침, 가슴 통증. 그러나 의무실에서는 링거도 없고 항생제도 없었다. 진료는 없었다. 오직 시간만 흘렀다. 그는 이렇게 회상했다. 약이 없다는 사실보다 약이 있어야 할 이유조차 없던 게 더 무서웠습니다. 군의관도 알고 있다. 약이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약을 요구해도 내려오지 않는 구조를. 그러나 군의관은 침묵한다. 왜냐면 약이 없다고 보고하면 상부는 약을 보내는 대신 관리 소홀을 문제 삼아 군의관을 처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군의관은 조용히 장부를 채운다. 의무실 기록지에는 이렇게 적힌다. 환자 4명 해열제 투여, 상태 호전. 하지만 현실은 환자 4명 버티는 중. 의무실의 침묵은 고통보다 깊고 소독약보다 차갑다. 그곳은 치료가 없는 병원이고 희망이 없는 침상이고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연장해주는 대합실 같은 곳이다. 병사는 기대 없이 눕는다. 군의관은 체념한 눈으로 바라본다. 둘 다 알고 있다. 이 방엔 약이 없다. 치료는 없다. 있어야 한다는 믿음만 있을 뿐. 이것이 1막이다. 그리고 2막은 더 충격적이다. 왜냐하면 약이 정말 없었던 게 아니라 누군가의 손을 거쳐 팔려나갔기 때문이다. 군부대에 약이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약은 존재했다. 단지 의무실에 도착하지 않았을 뿐이다. 약은 군 의료 체계를 향해 내려오지 않는다.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군을 떠나 장마당으로,
간부의 집으로 외화가 오가는 손으로. 그 시작은 되게 조용하다. 보급 창고에 상자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미 행선지가 정해져 있다. 보고서엔 의약품 지급 완료라고 적히지만 실은 그 상자는 개봉조차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팔릴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페니실린 한 병은 쌀 2포대, 피 묻은 항생제 3팩은 중국산 담배 보루 10개, 파스 한 묶음은 건돼지고기 한 근, 링거 하나는 미화 3달러. 누구도 금액을 이야기하지 않지만 모두가 알고 있다. 가격표는 종이에 적히지 않고 사람의 머릿속에 적혀 있다. 창고에서 빠져나간 약은 의료실로 가는 대신 야밤의 시장으로 향한다. 군용마대 자루 속에 숨겨져 골목을 건너고 군복을 입은 짐꾼이 장벽을 지나며 속삭인다. 오늘 건 특별하다. 보급품이야. 순도 높은 거. 그 말은 마약을 파는 말투다. 하지만 실제로 거래되는 건 마약이 아니라 항생제다. 병사를 살릴 수 있었던 약이다. 밤 11시 장마당 뒤편 골목. 전깃불이 희미하게 반짝이고 흙먼지가 젖어달처럼 빛나는 길 위로 발소리가 가볍게 스친다. 바구니에 감자를 담아온 아낙, 열나는 아이를 업은 젊은 엄마, 그리고 두툼한 외투 주머니를 움켜쥔 남자 하나. 그들 앞에 군용 의약품이 펼쳐진다. 조선인민군 의료 전용. 그 붉은 문자열은 여전히 상자에 찍혀 있다. 그러나 그 상자는 이제 군의 것이 아니다. 군에서 감기로 끙끙 앓던 신병에게는 약이 없었는데 장마당 진열대엔 진통제, 해열제, 소염제, 항생제가 차고 넘친다. 병사는 고통을 참다가 죽고 대신 그 약은 외화 5달러 혹은 쌀 10kg라는 또 다른 형태의 생명으로 바뀐다. 군의관은 약이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 대신 장부에 칸을 채운다. 환자 6명, 약품 지급 완료 상태 호전. 그는 대체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저 말하지 않으므로 사실을 은폐할 뿐이다. 왜냐하면 약이 없다고 보고하면 책임이 생기고 책임이 생기면 수사와 문책이 뒤따르고 문책이 뒤따르면 자신이 위험해진다. 군의관은 약을 구하지 못하고 대신 자신을 지킨다. 병사는 그 대가를 몸으로 치른다. 그렇게 흘러간 약 일부는 간부의 집에 쌓인다. 부대원 한 명이 독감으로 41도의 열에 들썩일 때 간부는 가벼운 두통만 와도 링거를 맞는다. 군의관이 의무실이 아닌 간부의 거실에서 약을 놓는 경우도 있다. 병사의 몸은 쓰다 버릴 수 있는 소모품이지만 간부의 몸은 체제를 유지하는 기둥으로 여겨진다. 치료와 생존은 권력의 레벨에 따라 나눠진다. 병사 한 명은 폐렴으로 죽었다. 함께 잠을 자던 동료는 그의 팔에서 냉기와 땀 냄새, 썩어가는 살 냄새를 기억한다고 한다. 그날 밤에도 약은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장롱 속에 있었다. 그 병사의 약은 아직도 어딘가에서 팔려나갔을 것이다. 어쩌면 지금 누군가의 식탁 위 반찬으로, 아이 감기 치료약으로, 달러 지폐로 형태만 바꿔 움직이고 있을지도 모른다. 군인은 약을 받지 못했다. 약은 살아남았지만 병사는 죽었다. 이것이 이 막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왜냐하면 다음 막에서 우리는 더 잔혹한 진실과 만나게 된다. 치료가 없는 이유는 약이 없어서가 아니라 병사를 치료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북한 군대에서 병사가 병에 걸리면 치료가 시작되지 않는다. 기록이 먼저 수정된다. 병사의 열이 41도라도 기침에 피가 섞여 나와도 보고서에는 감기 증상 혹은 가벼운 체력 저하라고 적힌다. 군의 의료 체계는 병사를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다고 보고하기 위해 존재한다. 치료는 선택이지만 보고는 의무다. 이 체계에서 보고는 진실보다 강하고
병사는 진실보다 약하다. 군부대 기록실 한켠에는 이런 장부가 있다. 피해 없음, 질병 없음, 전염 사례 없음, 사망자 없음. 이 장부는 깨끗하다. 너무 깨끗하다. 마치 군대에는 병도 고통도 없다는 듯 오직 건강과 충성만 존재하는 듯. 그러나 그 장부 바깥 침상 위에서는 한 병사가 떨고 있다. 기침을 할 때마다 갈비뼈가 덜그럭거리고 가래에 고름이 섞여 밖으로 튀어나온다. 그 병사의 친구는 말했다. 보고서 속 군대가 실제였다면 그는 하루 만에 나았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낫지 않았다. 그의 병은 방치되었고 그의 기록만 치료되었다. 군의관은 병사의 몸을 보는 대신 펜과 서류를 본다. 무엇을 적느냐에 따라 상부의 심기와 자신의 생사가 달라진다. 병사를 치료하면 책임이 생기고 병사를 치료하지 않으면 문제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병사를 치료하지 않는 것이 군의관이 병사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처럼 보이게 된다. 아이러니지만 이 시스템은 스스로 완성되어 있다. 병사가 아파도 약이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보고서엔 이미 병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고서가 병사를 낫게 만들고 현실은 그대로 두고 기록 속 군대만 건강을 유지한다. 어느 연대에서 생활했던 병사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병을 숨기지 않았다. 병이 우리를 숨겼다. 그 말은 농담이 아니다. 병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순간 상부는 치료보다 책임자를 먼저 찾는다. 누가 관리에 실패했는지, 누가 방역을 소홀히 했는지. 그래서 병을 말하는 대신 군은 병을 지우는 것을 선택한다. 의무실에서 쫓겨난 병사는 생활관으로 돌아가 담요를 뒤집어 쓰고 기침과 열을 견딘다. 그 소리는 생활관에 퍼지고 1명, 2명, 10명이 함께 기침한다. 그러나 보고서엔 여전히 이렇게 적힌다. 집단 감염 없음. 환자 0명. 군대는 질병이 없는 척 유지된다. 아니, 보고서 안에서만 유지된다. 그 결과 병사는 스스로를 치료할 수밖에 없다. 소금을 물에 타서 입에 머금고 군화끈으로 부목을 만들어 다리를 고정하고 뜨거운 수통을 이불 안에 넣어 열을 덜어내려 한다. 간부는 이걸 자립치료라고 부른다. 그러나 진실한 이름은 다르다. 생존의 마지막 몸부림. 의무실이 병원을 흉내내듯 군 의료체계는 치료를 흉내낸다. 그러나 그 속은 비어있고 병사의 몸만 채워진다. 고통과 열과 버텨야 한다는 강요로. 결국 병사는 낫지 않는다. 보고서 속에서만 낫는다. 그리고 언젠가 보고서 속 군인 하나가 지워질 때 현실에서는 한 사람이 죽는다. 그의 죽음은 소리 없이 기록 밖으로 떨어지고 군 의료체계는 여전히 멀쩡한 척 숨을 쉰다. 왜냐하면 기록은 살아있고 병사만 죽었기 때문이다. 병은 보통 작은 기침으로 시작된다. 밤 공기가 차가운 날 군복 깃새 사이로 바람이 파고들고 잠든 병사의 폐 속에 서서히 불이 붙는다. 처음엔 다들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조금만 쉬면 낫겠지. 내일 의무실 가면 약 줄 거야. 하지만 이 군대에는 내일을 낫게 해줄 약이 없다. 그래서 감기는 멈추지 않고 자란다. 마치 제 역할을 아는 듯. 병사가 1일째 밤을 보내는 모습은 이렇다. 기침이 시작되고 모가는 사포처럼 까끌하다. 숨을 한 번 들이쉴 때마다 폐가 긁히는 느낌이 난다. 그는 물을 마시려 하지만 군부대 식수는 흙냄새가 섞인 지하수다. 마시면 잠시만 편해지고 금방 다시 뜨겁게 달아오른다. 2일째 그는 의무실로 간다. 군의관은 청진기를 들고 그의 가슴 위에 얹는다. 그러나 귀에 꽂힌 청진기 안에는 아무 소리도 담기지 않는다.
듣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군의관의 눈동자는 텅 비어 있다. 이미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눈. 따뜻한 물 많이 마시게. 내일까지 버텨봐. 그 문장은 진단도 처방도 아니다. 사형 집행 전 연기 통보 같은 말이다. 3일째부터 그는 웃지 않는다. 그의 등은 식은 땀으로 젖고 군복 안쪽은 소금 자국이 얼룩처럼 번져 있다. 가슴이 조여오고 숨은 얕고 빠르며 기침할 때마다 갈비뼈가 부러질 듯 통증이 올라온다. 동료 병사 하나가 수통을 건네준다. 수통 물은 따뜻하지 않다. 찬 지하수는 폐렴을 더 악화시키는 독 같은 액체다. 하지만 그는 마신다. 선택지가 없기 때문이다. 밤이 되면 염증이 폐 깊숙이 달라붙는다. 가래 속에 피가 섞여 나오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기관지가 종이처럼 찢어지는 기분이 든다. 머릿속은 열기로 흐려지고 의식은 온몸이 뜨거운 담요에 쌓인 것처럼 감각이 둔하다. 4일째부터 그의 친구들이 수군거린다. 야, 저 녀석 더 안 좋아진다. 의무실 다시 데려갈까? 가도 소용없다. 약이 없잖아. 그 말은 냉정하지만 사실이다. 이 군대에서 의무실은 치료가 아니라 시간만 보내는 방이다. 그의 열은 40.5도를 넘어선다. 침상 매트리스는 땀에 젖어 끈적하고 팔을 들 때마다 근육이 터질 듯 결린다. 폐 안에 끼인 염증은 숨 쉴 때마다 바늘처럼 찌른다. 심장이 빨라지고 몸은 산소 부족에 파르르 떨린다. 그는 숨을 들이쉬려 한다. 하지만 숨은 끝까지 들어오지 않는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기관지를 움켜쥔 것처럼. 한 번 숨 쉬는데 3번의 의지가 필요하다. 5일째, 그는 식사를 하지 못한다. 식판 앞에서 한 숟가락을 들어도 팔이 떨린다. 밥은 입안에서 모래처럼 뭉치고 삼키는 순간 기도로 잘못 들어갈 것만 같은 공포가 몰려온다. 영양이 들어오지 않으니 열은 더 올라가고 의식은 흐르듯 끊긴다. 그의 눈은 군막 천장의 얼룩을 바라본다. 마치 별처럼 보인다. 아니, 어쩌면 마지막으로 보는 하늘일지도 모른다. 6일째 새벽. 그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는다. 입술은 갈라져 피가 맺히고 호흡은 뜸 들이는 듯 느리고 간헐적이다. 가슴은 크게 오르내리지 않고 숨은 몸에 들어오지 않는다. 들어오는 척만 한다. 동료 병사가 흔든다. 그는 눈을 한번 뜬다. 하지만 초점은 없다. 그의 시선은 더 이상 여기에 없다. 아침이 오기 직전 그는 마지막 숨을 내쉰다. 숨은 깊지 않고 긴 것도 아니고 그저 억지로 하는 한 번의 노력 같은 숨. 그리고 끝이다. 의무실 기록에는 이렇게 적힌다. 사망과로 영양 부족 전염 의심 없음. 그는 폐렴으로 죽었음에도 보고서에는 그 어떤 병도 남지 않는다. 병사는 사라지고 기록만 남는다. 군 의료체계는 병을 치료하지 않았다. 병을 보고서에서 치료했다. 그리고 병사만 사라졌다. 북한군 의료실에는 약이 없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약은 있었다. 다만 그 약이 군인에게 갈 이유가 없었다. 이 체제에서 병사는 전투력이다. 하지만 충분히 많은 전투력이 존재하는 한 개별 병사의 건강은 중요하지 않다. 총알은 하나라도 부족하면 문제가 되지만 병사는 죽어도 문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병사는 대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 우린 비어있는 약장을 보며 왜 약이 없냐? 라고 묻지 않게 된다. 대신 이렇게 묻게 된다. 왜 이 체제는 약이 필요하지 않았나? 북한군 의료 시스템을 움직이는 원리는 간단하다. 병은 치료 대상이 아니라 버티기 훈련의 소재다. 아프면 버티고 버티다 죽으면 교체되고 그 과정에서 체계는 흔들리지 않는다.
병사가 살아남으면 좋다. 하지만 죽어도 큰 문제는 없다. 죽은 자리는 새 징집병으로 채워지고 보고서에는 건강 상태 양호라는 문장이 유지된다. 그렇다면 왜 치료를 하지 않을까? 왜 약을 공급하지 않을까? 왜 군인은 병에 걸리면 죽음으로 밀려날까? 답은 단순하고 잔혹하다. 치료는 비용이다. 치료받는 군인은 관리해야 할 존재가 된다. 그보다 죽음이 더 효율적일 때 체제는 치료 대신 방치를 선택한다. 군 의료실은 병원을 닮았지만 병원을 흉내낼 뿐이며 실제 목적은 치료가 아닌 보고와 유지, 체면과 실적이다. 보고 체계가 정상이라면 군인들의 몸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한 탈북 군의관은 이렇게 말했다. 병사 하나 낫는 것보다 보고서 하나 깨끗하게 넘기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보고가 문제없이 올라가면 병사가 죽어도 체계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병사 한 명의 생명은 쌀 한 포대보다 싸고 간부의 체면보다 값이 낮다. 군 구조는 이렇게 설계되어 있다. 약이 필요 없어도 되는 군대, 병사가 죽어도 굴러가는 군대, 죽음이 하나의 소모로 처리되는 군대. 이 체제는 치료 대신 교체를 선택한다. 그 결과 군의료실은 병원을 연기하지만 실제로는 사망 대기실이 된다. 병사가 죽으면 보고서는 깔끔하게 정리된다. 병력 유지 문제 없음, 건강 상태 양호. 이 문장이 유지되는 한 누군가의 폐는 썩어 들어가도 체제는 움직인다. 병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병사를 치료하기 위함이 아니다. 병사가 죽을 때까지 책임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다. 결론은 불쾌할 만큼 명료하다. 군의료에 약이 없던 이유는 필요 없었기 때문이다. 그 어떤 군의도 어떤 간부도 병사를 살려야 할 이유를 갖지 못했다. 약이 필요하지 않으면 공급되지 않고 공급되지 않으면 치료할 수 없으며 치료할 수 없다면 병사는 죽는다. 죽음은 보고서에 남지 않고 단지 이름 하나가 조용히 사라질 뿐이다. 이것이 비어있는 의무실 서랍의 진짜 의미다. 그건 실수가 아니었고 부족함도 아니었고 우연한 관리 미흡도 아니었다. 약이 없는 의료실은 설계된 구조다. 환자 없는 의료체계처럼 보이기 위한 완벽한 장치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질문하게 된다. 병사가 아팠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병사가 아프면 버려지는 시스템이 문제였다. 북한군 의료실의 빈 서랍은 국가의 무능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군인은 소모품이라는 체제의 신념을 증명한다. 삶은 기록되지 않는다. 죽음만 조용히 처리된다. 그리고 보고서는 여전히 이렇게 쓴다. 의료 문제 없음. 군의 상태 양호. 약품 지급 완료. 그 문장들이 존재하는 한 군인에게 약은 돌아오지 않는다. 우리는 약이 없던 의료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약이 없던 이유는 부족이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병사는 아파도 치료받지 못했고 보고서는 멀쩡했고 죽음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약이 필요하지 않은 군대, 병사가 죽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시스템. 그 안에서 사람은 교체 가능한 자원이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당신에게 질문 하나라도 남겼다면, 그리고 우리가 다뤄야 할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버튼이 아닙니다. 다음 진실을 열어주는 신호입니다. 댓글 역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의 한 문장이 기록을 연장시키고 이 현실을 혼자 두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우린 다음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